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사의 부회장 그리고 서울특별시 재택의료 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게 된 이세랍니다. 밖에 지금 막 눈이 엄청나게 내리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서울형 재택의료 시스템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이제 파일이 있어서 읽어보신 분들도 있지만 못 읽어보신 분들도 있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려야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 있는데 문제는 서울시의사회가 많은 돈을 갖고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어서 조금 쌈직합니다. 그런데 이해하시고 실용적인 면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 문제로 재택치료가 대두되었고 재택치료를 개원가가 해주어야 하는데 그때 여러가지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럼 이걸 개원가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알아야 될 것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그 복합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재택치료 의료지원 가이드라인이 얼마 전에 만들어졌어요. 12월 13일 날 정부가 갖고 있는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걸 이제 서울시에서 개원가에 맞는 상황으로 해드렸습니다. 근데 요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들어가서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를 들어가셔가지고요. 이 사이트 이름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입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거나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면 아마도 회원 가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단 가입하셔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어쩌면 이 얘기를 시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들어가서 회원가입, 로그인 이런 거를 하시게 되면은요, 이런 페이지가 나타나고요. 거기에서 이제 찾아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미 교육을 받아서 마이 페이지라는 데를 클릭하게 되면 재택치료 건강관리 의료진 교육이라는 것을 학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저는 뭐 점수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안에 좀 더 들어가면 6개의 항목으로 나뉘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6개의 항목이. 그래서 대략 이걸 합산해 보면 한 3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거라서 이거를 학습을 해 놓으셔야 하겠습니다. 이 필수 조항이 아닌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걸 꼭 들어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 마지막에 있는 게 그 지원 시스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의사로서 대충 들으면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은 전산이나 프로그램이나 컴퓨터에 익숙하지 못하면 이제 좀 난감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도 학습을 하지만 이제 직원들도 학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고 특히나 이 부분을 봐주십사. 나머지는 직원들이 이 5개의 것들을 학습을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학습을 하고 이걸 본다고 이제 제가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형 재택치료 매뉴얼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내용인데요. 그냥 요약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컨소시엄 의료기관이든 아니면 개별 의료기관이든 상관없이 환자 배정, 환자 관리 모두 각 의료기관별로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은 뭐 대략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사 1인당 50명 그리고 간호인력 1인당 20명. 이 간호인력은 간호사든 간호조무사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밤 24시간 콜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예비의사가 이제 서울시에서 도움을 드린다. 서울시 의사회에서 도움을 드린다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환자 모니터링은 오전 오후 2회 정도 하셔야 되고 하면서 한 번 정도는 전화를 하셔야 되고 나머지 한 번은 프로그램으로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의료 의무 기록을 기록하듯이 기록을 다 하셔야 되고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이 환자는 입원을 시켜야 되겠다고 판단이 들면 지자체 보건소에 해당 구죠. 해당 구 보건소에 연락처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책 규정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건강 악화 등 응급 상황이나 사고가 생기는 경우에 해당 의료진이나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의 책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최선을 다했으면, 전문가로서 의사로서 최선을 다했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서울형 재택치료관리 시스템의 조직 또는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의사회 재택치료협의체, 그리고 그 아래 구의사회 재택치료 운영단이 있는데 요 사이에 서울시의사회 재택치료 지원단이 있고 이 지원단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다. 그리고 구의사회에서는 운영단을 결성해서 그 각 의원에다 환자들을 배분하는데 컨소시엄이든 의원이든 각각이 배분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보건소와의 시스템은 연락 시스템인데 보건소에서 환자를 배정해 주면 각 병원에도 주지만 병원과 똑같은 것으로 생각을 해서 운영단에다가 주게 됩니다. 이게 병원이고 이 운영단이 병원에 해당하는데 그 병원이 다시 개인 의사, 의원에게 준다라는 개념으로 판단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논란이 많았는데요. 앞서 얘기한 대로 관리 시간은 매일 오전 8시에서 10시, 밤 10시, 22시까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토요일, 휴일 모두 다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 이제 이 시간 외에 해결이 좀 안 될 경우에는 컨소시엄은 자기 스스로 하지만 개인 참여는 자기 스스로 안 되니까 서울시의사회 재택치료지원센터에서 의사를 고용하거나 초기에는 제가 거의 담당하게 될 텐데 도와드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청구도 개별 환자가 청구를 하고요. 세금도 개별 의료기관이 청구를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신청하는 신청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에 모두 다 기입을 하면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 컨소시엄 모델에도 이제 대표가 있지만 그 밑에 같이 묶여져 있는 소위 깐부 의료기관이죠. 깐부 의료기관. 그 의료기관들의 그 요양기관 기호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업무 협약서에다가 서명하셔야 되고요. 이런 나머지 이런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우리가 재택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의사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기에 문진을 하고 대상자에 대해서 건강 모니터링을 1일 2회 하고 필요하면 비대면 진료, 전화로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고 또 이제 초기에 입원하기 전에 무슨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필요하면 보건소에 얘기해서 이런 검사를 받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응급이나 아니면 병상이 필요하면 보건소에 이제 연락처가 각 구마다 다릅니다. 거기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그쪽에서 환자를 병상이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이런 내용을 개원가에서 아셔야 되는데요. 확진자의 의료기관 입원이 필요한 또는 고려할 위험 요인이 뭐냐 하면 코로나19 증상이 발생한 이후에 나타나는 의식장애가 있다든지 호흡곤란 증상, 이거는 뭐 걷거나 뛰거나 하면서 발생하는 건데 평상시와는 다른 거를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과거력을 꼭 물어보셔가지고 질병이 있는 사람들, 특히나 폐질환, 천식, 신부전, 관상동맥질환, 당뇨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주의하셔야 되고요. 해열제를 주었는데도 열이 안 떨어지는 거 이상한 거죠.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전원 또는 이제 병상을 요구하는 것이 맞겠고요. 너무 오래 누워있는 환자, 이것도 역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혹시라도 나이가 좀 고령이신 분들은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아에는 증상이 별로 없지만 소아에도 혹시라도 이제 여러 가지 위험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환자들은 여기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이거는 좀 위험하다 생각된다거나 그러면 병상을 요구하시는 게 맞고 또
지나치게 예민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잘 물어보셔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게 그것이 이제 의사로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더 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이제 임상에서 필요한 것, 실제로 필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이라고 보고요. 매뉴얼을 자꾸 읽어보시고 의문이 들면 동료들과 얘기하시고 또 의문이 들면 구 운영단이나 구 의사 임원들이 주로 하는데 그쪽에 전화하시거나 또 SNS가 많이 발달해 있으니까 SNS로 질의하셔가지고 답을 얻으시고 그래도 저래도 안 되는 경우에 또 서울시 의사회에서 도움을 드리니까요.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택치료 성공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